국내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2만여 명, 이 중에서 신부전증 환자는 1만여 명입니다. 신부전증 환자는 신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받는데요. 이번 주 CNB 건강24시에서는 혈액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 고기를 좋아하고 매운 음식을 즐겼던 A씨. 혈압이 높아 고혈압이 있었을 뿐 그 외 어떠한 잔병 치레도 하지 않았을 만큼 건강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검진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신장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아서 혈액투석을 해야 한다는 결과 통보서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혈액투석은 이제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신대체요법 중에 한 가지인데, 신장, 즉 우리 몸의 콩팥이 정상 기능의 15% 이하로 떨어진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노폐물 및 수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신장을 대신해서 특수한 관을 통해서 체외에서 인공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혈액을 여과하고 노폐물을 제거한 후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체 내에 전해질 불균형을 해결해주고 과잉된 수분을 제거하게 되는데, 보통 한 번 할 때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주당 3회 정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느리거나 횟수를 조금 줄이거나 느리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콩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배설기관입니다. 콩팥 기능을 잃으면 얼굴과 다리가 붓고 숨이 찹니다. 따라서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고 피를 생성하며 뼈를 든든히 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만성 신부전증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통틀어서 신부전이라고 하는데, 진행 상태에 따라서 급성 또는 만성 신부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부전이라고 하면 만성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 만성 신질환은 소변으로 단백질이 배설되거나 지속적으로 혈뇨가 관찰되는 등 신손상의 증거가 지속되고, 또한 사고체 여과율이 정상인의 한 60% 이하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성 신질환의 원인으로는 예전에는 만성 신우신염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당뇨병, 고혈압 등에 의한 신부전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 세 가지 질환에 의한 만성 신부전증이 전체 질환의 8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콩팥은 장기 기능이 50% 이상 망가지기 전에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말기 신부전 상태가 되면 피 속의 노폐물을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투석을 하거나 콩팥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성 신부전증은 암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세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변 검사 같은 데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보인다, 아니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간다, 그리고 입맛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특별한 증세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부분 자각 증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병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수면장애, 집중력 감소, 피로감, 무기력증,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주위가 붓는다든지 다리, 발목 등에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합병된 빈혈증 때문에 피부가 창백해진다든지 몸이 가렵다든지 소화불량, 자중 구토, 이런 영양장애도 심하게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신장 이상에 의한 증세들을 합쳐서 흔히 요독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으로 당뇨와 고혈압, 동맥경화증, 만성 신장염이 유력합니다. 특히 당뇨를 장기간 앓았을 경우 시력장애와 동반되는 합병증이 바로 만성 신부전입니다. 신장 기능의 이상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분의 혈압 등을 측정하고,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단백뇨나 혈뇨가 동반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피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를 합니다. 또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장 초음파 등을 통해서 신장에 위축이 있는지 그러한 여부를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에 저하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석 달 이상 지속되는 단백뇨나 혈뇨 또는 저하된 신장 기능이 석 달 이상 지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추적 검사는 필요합니다. 혈액
혈액투석 환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이요법인데요. 열량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의 섭취는 높이고요. 인의 섭취는 낮춰야겠죠. 만성 신부전은 통상적으로 석 달 이상 신장 기능이 손상되거나 신장 기능의 감소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통상 사구체 여과일 정도와 신손상 정도를 봤을 때 5단계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초기에는 특별한 증세가 없어서 대부분 환자들이 치료를 안 하고 무시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만성 신질환이 진행이 되게 돼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신대체요법을 평생도록 시행해야 됩니다. 또한 신부전 환자에서는 철저한 식이요법이 중요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나트륨이나 칼륨, 인,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물은 신부전 초기에는 탈수를 막기 위해서 충분히 섭취를 하지만 신부전이 점차 진행되면서 소변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분 배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콩팥 이식은 뇌사자나 주변의 공여자로부터 장기가 공급돼야 하는데 장기 기증이 현실적으로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 이식의 대체 요법인 혈액투석이 가장 보편적인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혈액투석법은 몸 안의 혈액을 투석기를 통해서 걸러주고 노폐물은 제거하고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체내에 흘려보내는 방법인데 최근 들어서 예전에 쓰던 투석기로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 여러 물질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일단 혈액투석 여과법이라고 하는데 미생물 오염도가 없는 초여과수를 투석장치에 함께 투입하고 고효율 투석막을 사용하여 확산과 대류 방식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고안된 방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투석 방법에 대해서 혈압 변화라든지 피로감들이 훨씬 적고 그리고 예전에 걸러주지 못했던 여러 물질들을 더 효율적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피로감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호소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을 하게 되면 4시간 이상 혈액투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의 불편함을 크게 줄여들어서 편안하게 투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혈액투석 후 생기는 변화 총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없던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혈압과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혈액투석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4년 사이에 53%나 증가했다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혈액투석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혈압이 상승하고 빈혈이 생기며 뼈가 약해지는 경우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24시였습니다.